자, 아무리 언론이나 경제신문들이 이거를 갖다가 비난을 하려고 해도 이미 주가 6천 시대의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는 이미 70%에서 박스권에 들었고요.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 자체는 이 레거시나 일반 방송을 통해서 이게 소화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X를 통해서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도 X 정치를 많이 했지만 트럼프는 그닥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헛소리만 많이 했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들을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젠프의 SNS는요 말 그대로 정책이고 선언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신묘한 처방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기레기들이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또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가지고 왜곡 보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뭐 그렇지.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그걸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단순하게 지금 어. 부동산 관련된 걸 혼자서 독야청청 싸우시니까 그런 건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만일 이걸 당정하고 같이 한다 그랬으면 얼마나 잡음이 많았을까. 그랬네. 차라리 민주당이 지들끼리 이렇게 하고 대통령 혼자 추진하는 게 낫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이 싸우고 있어도 걔들 왜 싸운대? 뭐 지들끼리 일 있으니까 싸우겠지 하면서 나는 주식이 좋아, 나는 부동산이 좋아 이러면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옛날에는 민주당도 보고 국진당도 보고 정당들의 얘기에 사실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귀를 그래서 기울였다면 헷갈릴 수가 있었거든. 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지금은 온 국민이 거의 대부분 대통령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NS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요번에 하신 거.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강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주택 수, 거주 여부, 가격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어 규제와 부담을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준의 강한 규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뉴욕만큼 가야지. 봅시다. 장동혁처럼 6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실거주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하루에 하루씩 잔다고요. 아니 그러면 좀 가까운 데다 둬. 그래서 강남, 서초, 역삼, 잠실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게 가까운데 6척을 두고 그것도 6채를 두고 가서 산다 그러면 이분이 사랑이 많은갑구나. 사랑이 중국에는 100채도 있었는데 6채가 대수일까? 난 대국적으로 이렇게 믿어주고 싶어. 아니 천지사방에 전국에다 6채를 다 깔아놓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당연히 전국구 인물이니까 천지사방에 깔아놔야죠. 가뜩이나 지금 한 채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7채로 늘릴까? 하루에 한 채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주 개양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규제를 다 하겠다. 얘기를 그리고 하는 이제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죠. 아니 저는 직장이 김포고 거기서 전세 5천짜리 살면서 왜 강남에 있는 30억, 40억 아파트를 세나 주고 은행빚 몽땅 아는 상태에서 끌어안고 있냐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그걸 투기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유의 영역인 거예요. 5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50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그 재산권과 또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득이 있잖아요. 50억을 가지면 50억이 그냥 단순 50억입니까? 은행에 맡기면 25억이 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50억 산다고 해서 주변에서 받는 평가라든지 그걸 이용해갖고 얻는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1%씩 보유세 내세요. 5천만 원씩 내는 게 난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낼 내가 자신이 없으면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럼 팔면 되잖아. 집 한 채가 6채 있잖아. 아니 내가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나보고 어딜 가라고. 뭘 여기서 살아요. 여기 세 주고 당신은 김포에서 살더만. 알았어?
불편해. 티났어. 정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렇죠. 부동산이 그렇죠. 더 안정화가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보유세를 올리면은 자기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인데 세금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꼼수들을 막 언론들이 공개를 해주면서 팔지 말고 버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세 부과 직전에 급하게 주택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유예를 받으면 2년 정도는 버티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편법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아니 정책을 따르겠다고 일찍 처분한 사람보다 그거를 안 따르겠다고 그 후에 버티기 위해서 파는 사람이 그보다 나은 이익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는 더 쳐맞아야 된다는 거야, 양도세를. 그렇죠. 유예되는 만큼.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를 줘야 된다고 그렇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정책이 신뢰를 줘야 된다. 왜냐면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유예 기간 주고 물러서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내가 5천 주식 5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네? 그럼 한다. 다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을 합니다라고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한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실무를 모르는 양반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국정회의 하다가 물어봤어요. 전국에 이런 불법적인 어떤 단속 위치에는 가건물이나 불법 영업하고 있는 사례들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습니까? 계곡에 있는. 조사했습니까? 불법 계곡. 아마 800 몇십 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내가 경기지사 때 경기도 조사한 것도 그보다 많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조사겠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 보고도 처리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못 본 척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다. 전수조사하고 그렇죠. 불량으로 한 공무원들 찾아서 문책하고 그렇죠. 처리 안 되고 문제 있는 것들 따라가지고 거기 상응한 조치 취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행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 윤호중한테 그 얘기를 한 거지만 거기 앉아있는 정치인 출신의 그 장관들한테 저는 똑같이 경고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쩌다 공무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늘공들은 딱 어공을 둘러싸가지고 이 새끼 조금 있다가 갈 새끼니까 이러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충 한단 말이에요. 니들이 거기 가서 그 취급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경고를 하면서 니들 지금 그거 당하고 있는 거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이 어공이라고 니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는 공무원들 제대로 단속하고 찾아서 문책하라고 그렇죠. 했잖아. 그리고 니들 지금 밑에서 앞에서는 예예 하면서 보고서 올라오는데 그걸 그대로 믿지 마. 직접 발로 뛰어서 네가 직접 확인해. 일을 해! 라고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못하면 그만둬야지. 그렇죠. 그 돈 받고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신 없으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면 안 되지. 지금 정도. 그래서 가끔 댓글에 자꾸 문화나 일하러 가라라고 하는데 난 그걸 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다 죽을 것 같아요. 네, 난 바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같은 스타일은 해야 되면은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난 죽어요. 그래서 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하러 정치권에 가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면 모든 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보유자가 싫어할 것 같잖아요. 진짜로 일가구만 갖고 있는 사람 오히려 환영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1%도 안 되는 0. 몇 프로도 안 되는 몇백 채씩 쥐고 있는 이런 투기꾼 다주택자들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죽는다 산다 공산주의다 이지랄 하는 거고 정상적으로 내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값이 5억 하다 20억 된 것도 부담스러워. 당연하지.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에도 나온 건데 나중에 저희가 할 테지만 이 MBS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인식하면은 61이 27입니다. 이게 잘했다. 이재명은 잘했다라는 게 62%예요. 27은 그냥 다
이재명 못했다라는 애들끼리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부동산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고 그거 뭐 단속 얘기하고 그러면 저것도 선거철 되니까 저 얘기 꺼내네. 그래놓고 결국은 나중에 눈치 봐갖고 원한 대로 갈 거잖아. 아직까지 8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한 번도 못했다는 거지. 근데 이재명은 할 것 같다는 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반영돼서 실제 강남 3구 용산의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행도 되기 전에 이재명의 의지만으로 지금 강남 물가 서울의 주택 가격이 내리고 있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준이지. 지금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사면 안 돼요. 그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격이 오른 것만큼 뚝뚝 떨어지게 뚝뚝 기다렸다가 떨어집니다. 사야 돼요. 60억짜리가 50억 됐다고 그럼 나 현찰 주고 살래요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어딨어? 엄밀히 말해서 이 무주택자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사실 무주택자가 어떻게 첫 집을 50억 짜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요? 10억이 부족해서 그 60억짜리 못 샀거든. 어이구 10억 떨어졌네. 냉큼 집 사야지. 그건 말이 안 있을 되지.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한 명 정도는 나는 평생에 빚이 체질이 아니라서 현금으로 내가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집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무주택자가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압구정 아파트 10억 떨어졌다고 하니 아 이게 기회구나라고 첫 주택을 그걸 산다 그러면 난 그거 이해하지만 그거는 뭘 이해한다고? 뭘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지만 뭘? 아직도 서민들이 이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진짜로 5, 6억대의 저렴한 주택들 내가 빚 좀 보태고 이자만 싸게 물면 그래도 내 집이라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들이 공급이 돼줘야 돼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 떨어진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50억에 살 돈이면 그 돈 빨리 주식에 들어가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삼성전자 야, 사야 씨, 네. 그러면 뉴욕에 펜트하우스 산다 연말에. 근데 얼른 어쨌든 삼성전자를 사야지. 다행인 건 뭐냐면 그동안 경제지들 계속 버틴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 용산구 주간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하락했다. 그렇게 버티다가 2년 만에 하락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 자, 이제 그러면 지방까지는 언제 그 효과가 올까요? 곧 갑니다. 일단 강남에서 시작되면 강북으로 번지고요. 서울이 시작되면 그 인근 지역들로 번지거든요. 그 인근 지역까지 오면은 그 다음은 지방으로 쭉 내려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네. 대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가 5월 9일이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그때까지는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지금 집 사시면 안 지금 돼요. 안 그래서 돼요. 앞으로 집이 또는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 이 진짜 실소유자가 아닌 다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혹시라도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는 그때는 폐가망신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사람들이 믿어야 투기질을 안 해요. 그럼 누군가는 그러겠지. 5년만 버티면 돼. 이재명 정권 끝나서 국진당이 다시 정권 잡으면 우리 시대가 다시 올 수 그래, 있어라고 뭐. 누군가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5년만 죽은 듯이 기다리자라는 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은 듯이가 아니라 세금 내다 죽겠지 그러면. 그래서 이 정책이 안 돼. 지금 2년, 3년에 우리는 앞으로 전성기가 4년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네, 아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년 3개월 더 같이 가. 그 기간 안에 세금 내고 버티고 많이 버텼다고 쳐요. 어떤 놈이. 그랬다고 쳐서 다음 정권이 될 때쯤 되면 이 정책의 수혜로 주가 15,000 시대를 살고 어찌됐거나 저렴한 주택을 얻어서 공급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나는 집 샀으니까 나 이제부터 국진당으로 찍어야지 라고 갈아탄다고? 5년 버틸 정도면 이미 엄청난 재벌이고 근데 버티다가 집값 다 떨어졌을 텐데 그때는? 다시 오를 수 버텨보셈? 있을 거야. 버텨보셈? 떨어지는 집들 내가 다 주워 모아가지고 다시 내 시대가 올 거야. 내가 아니, 뭐. 그런다? 내가 지금 주식에 들어있는 돈이 6천에 사서 지금 15,000 포인트대 있는데 내가 지난 5년 동안 5배, 6배를 벌었는데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 신규 주택 분양받아서 그걸 사라고? 내가 만든 대통령이 내가 집으로 돈 벌 수 있게 해줄 거야. 에이. 라고 생각하고 또 장동혁 같은 놈, 한동훈 같은 놈을 찍는다고?
뭐 또 그렇게 하겠지.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그런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되게 앞으로의 4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약속, 대통령의 약속,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걸 시스템으로 실용화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보유세 1% 너무 많아요. 연병하는 놈들이 있겠죠. 50억까지 넣으면 1년에 5천을 내야 되니까 5천만 원? 많기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싸다. 싼 거야. 우리는 100만 원 벌어도 3만 3천 원 까요. 에이. 우리는 맞아. 매달 까 그것도 1년에 까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주 슬퍼. 꼬박꼬박 어? 까더라고요. 껌껌이 까더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 하고 있는 놈들은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20억, 30억을 한 해 벌었다고 하더라도 1년에 200만 원, 250만 원 내면서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이것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하니 어쩌니 이런 개소리를 친다는 거지. 어쨌든 계속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러면 내가 진짜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임기 중반부터 연임 추진위원회 만든다니까 진짜로 진짜 국민들이. 해야 돼. 필요해 진짜. 왜냐면 못 믿겠어 이재명 말고는 아, 이제 그 다음 사람으로 맞아. 후임으로 누구를 세워야 될지 이 정도까지. 한 놈도 못 믿겠어 지금 이 같으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아, 저는 와, 솔직히 어렵다.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없다. 내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없다.